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 외에 출혈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이후로는 폐경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리처럼 출혈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증이 심해지면 자궁내막암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자궁내막증과 내막암은 이름만 비슷하지, 물론 위험요인, 그러니까 뭐 여성 호르몬의 과다라든가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질환 자체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임신이 되면 착상이 되는 쿠션 같은 조직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임신이 안 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탈락해서 나오는 게 사실은 생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자궁내막증은 자궁 외의 복강 내에서 생기는 병이고, 자궁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의 내막에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막이 증식하는 현상 자체를, 이런 질환을 내막 증식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식하는 와중에 유전적인 변이가 더 심해져서 이게 암이 되는 경우에는 내막암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막증과 내막암은 사실은 같은 환자분들에서 생길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고 구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본인이 자궁내막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과거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는 질환명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자궁내막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의 이유도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줄고 있는데, 내막암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까지는 자궁경부암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자궁내막암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궁내막암은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보이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들 중에서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자궁내막암,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으로 어떻게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생리나 출혈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눈여겨서 보시라는 게 되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생리 불순 같은 걸 가지고 이제 20, 3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약간 비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 외에 출혈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이후로는 폐경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리처럼 출혈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자궁내막암을 조심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임신과 출산을 하신 적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자체가 내막암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BMI가 높다면, 최근에는 이제 식생활이나 이런 거의 변화로 비만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엔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내막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특히 폐경 전 여성분들에서는 BMI가 25에서 30일 경우에는 내막암 발생률이 1.5배, 그 다음에 30에서 35인 경우에는 2.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준적인 체중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막암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방암을 알았으면서 특히 유방암 치료제로 타모xifen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내막암이나 내막용종, 내막증식증 같은 병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방암이 굉장히 많아서 의외로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다른 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전적인 내막암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막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막암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으로 오신 분들을 자궁 내막암 어떻게 진단할까요? 최근에는 일단 당일에 이제 내원하시자마자 초음파 가능하고요. 조직 검사도 최근에는 외래 내원하시자마자 당일에 우리가 파이펠이라고 해서 흡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MRI나 종양 표지자 같은 검사를 추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는 훨씬 더 빨리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만을 다 끝내고 아니면 폐경이 되셨거나 이런 분들은 자궁과 난소난관을 이제 다 절제하는 게 원칙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는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죠. 그래서 자궁 내막암이 진단을 받았지만 이 출산을 그러니까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사실은 자궁 내막암으로 이제 오신 분 중에 이제 최근에는 어린 분들이 많으니까 제 환자 중에는 19살에 내막암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딱 이런 치료, 자궁을 보존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받으신 지 5년 이상이 됐는데,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돼서 건강하게 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궁을 보존하고 난소 쪽도 보존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건강하게 출산을 하시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선택적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신의료 기술이 도입이 돼서 수술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면서 환자분에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덜 아프고 빨리 회복되는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발전돼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